이어서 또 제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화재경계지구 지정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재경계지구가 도대체 뭐냐? 여기 지정 사유를 보시면 아마 이유를 아실 것 같은데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화재가 나면 여기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되는 곳이 있어요. 화재가 뭐 나기도 잘 나거니와 화재가 나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으면 그 지역을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하겠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화재 경계 지구인데요.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구 지정은 보통 누가 하냐면 우리 동네 그냥 책임자, 우리 동네 책임자, 시도지사가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워낙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오면 많이들 이렇게 틀리지는 않으시는데 워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정은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한다는데 약간 순서 바꿔서 제가 이거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자, 지정을 시도지사가 하는데 솔직히 시도지사님은 소방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정을 하면 참 좋은 곳인데 깜빡 잊고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가 옆에서 이거 지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지정 요청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걸 지정 요청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급이 좀 맞으면 좋아요. 좀 높은 사람이 요청을 하면 좀 더 시도지사님이 빨리 받아들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소방청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책에 있어요. 내용이 보면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요청은 누가 하냐 그랬더니 나와요.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대요. 그럼 누가? 소방청장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신 지정을 못하고 지정을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이 지정 요청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요거 세트로 외워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지정 못했다. 청장님이 지사님 좀 하시죠. 이렇게 옆에서 뭐 할 수 있다?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요 이제 지정 지역이거든요. 자, 뭐가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불 나면 큰일겠다 싶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제일 1번이 바로 시장 지역입니다. 앞머리 따서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여기에 우리 암기 노트가 있죠?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암기 노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에 그 임할 때 뭐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오늘 약간 이해 위주로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시장 지역 당연합니다. 이 시장 지역은요, 뭐 화재 경계 지구의 원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 건물 밀집. 뭐 좀 슬픈 얘기지만 목조 건물이 밀집돼 있으면 건물이 아니라 그냥 땔감이죠, 땔감. 땔감 쌓여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그리고 위험물. 자,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했다. 딱 봐도 위험해 보이죠? 위험물 하면 바로 다음에 생각나는 게 바로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밀집이란 말이 없는데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자체가 바로 뭡니까? 화재경계지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제품 생산하는 공장 하면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뭐가 떠오르죠? 산업단지. 뭐 이런 거고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어요. 읽는 순간에 무슨 생각 나세요? 야, 이 불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청장,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 이 사람들이 건의를 해서 청장님이 지정 요청을 하는 거지 이 서로 지금 약간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거 설치해야겠는데 여기 설치하자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거고 실제로 지정 요청하는 사람은 청장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했다. 뭐 이분들이 인정을 한다면 뭐 지정 요청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아니면 뭐 지정 요청 하기 전에 만약에 이분들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그럼 그럽시다라고 지정하면 상관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인정하는 지역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장, 그 다음에 공장 창고 밀집, 목조 건물 밀집, 위험물 밀집. 위험물 하면 떠오르는 거 석유화학 제품. 석유화학 제품 생산하는 공장 그러면 산업단지. 뭐 이거는 딱 봐도 위험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외우셨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문제풀이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또 문제로 접하는 거와 그냥 머릿속으로 외우는 거, 어차피 우리가 서술형 주관식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예상 문제집 꼭 풀면서 이거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 외워지는 부분은 형광펜 탁 칠하시고 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시는 것도 괜찮겠죠? 약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저랑 같이 암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자, 맛보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경계지구 지정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시험 보러 가시면 아시죠? 이런 거 딱 체크해놓고 실수 안 하시도록 하시고요.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다. 아,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다. 옳은 얘기고요. 목조 건물 밀집한 지역,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땔감이라 그랬죠?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는 겁니다. 뭐 제가 보니까 흠잡을 데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 네 번째.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청이란 말 나오죠. 자, 요청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급이 맞아야 되겠죠. 적어도 청장리급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방청장이 요청을 하는 거고, 지정 못해요. 이거 청장님이 지정하시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지정이라고 하는 거에 권한은 누가 갖고 있다? 예, 그렇죠. 시도지사가 갖고 있죠. 그래서 청장님이 요청하면, 시도지사님이 엔간하면 지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예,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내용, 소방활동으로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자, 소방활동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뭡니까? 화재 등의 통지입니다. 화재 등의 통지. 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거 뭘까요? 길 가다가 불이 난 걸 목격하시든지 아니면 구조 구급이 필요한 어떤 상황을 목격을 하시잖아요. 그럼 뭐 해라? 신고 전화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죠? 소방본부나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라. 뭐 어쨌든 간에 알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또는 장소인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뭐 쓰레기를 태운다던가 낙엽을 태우는 거겠죠. 연막소독. 그렇죠. 멀리서 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합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합니까? 자, 누굽니까? 주어 외우세요. 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죠. 그럼 어느 지역이냐? 근데 이거 재밌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 어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낙엽 뭐 쓰레기를 좀 태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하라고요? 예. 신고 미리, 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레기 태울 예정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라고 신고를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을 딱 봤더니, 자 보세요. 시장 지역, 공장 창고 밀집, 목조 건물 밀집, 위험물 밀집, 석유화학 제품,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좀 전에 했었죠? 맞습니다. 화재경계지구 지정하는 것과 거의 겹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그러네. 생각해보세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만약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신고 전화 들어가면 우리 소방관들은 그 좀 속된 표현으로 시겁하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낙엽을 태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떻습니까? 공권력 낭비죠. 그래서 일단 요 지역에서는 약간 좀 엄하게 규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할 때 반드시 신고를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우시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뭐가 없죠? 예, 없는 지역이 없네요. 그죠? 무슨 얘기일까요? 없는 지역이 없다니. 자,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집이죠.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화재경계지구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뭡니까? 이 통지하고의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럼 딱 보시면 이거죠. 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나눠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죠.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런데 물어본다면 이거 물어보겠죠. 산업단지.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없는 지역이 없네요 그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산업단지하고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있잖아요. 그죠? 이 두 개가 빠집니다. 그럼 당연히 출제 포인트는 이거 두 개겠죠. 그래서 얘네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하지만 이 화재 등에 대한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하세요.
신고 반드시 해야 돼요? 뭐 하면 좋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일단 빠진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인정하는 지역이고 여기 이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인데 이거 뭐 이제 화재 등에 대한 통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정할 거는 뭐 니네 동네에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두 개만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산소에 가는 걸 통지할 필요 없다 그랬는데 뭐 이것도 좋고요. 그냥 이런 거 눈으로 봐도 외우실 수 있잖아요. 산업단지와 없는 지역 이 두 가지는 빠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